그리 자상하고 다정다감하진 않은데 원래 인간관계가 상대적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도 못해요. 친정 이야기니까 정말 말도 못하고 살았죠. 저한테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저보다 9살이나 더 많거든요. 제 아래 동생은 없고 제가 마지막이자 늦둥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빠가 지리산에서 뱀을 먹고 나서 제가 생겼다는데 뱀처럼 약삭빠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둘째 낳고 나니 이제야 좀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이상하긴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오빠가 집안의 유일한 자식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아들이었으니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엄청나게 받았을 거고요. 조부모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 모습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네요. 예전 저희 집 앞에 개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한여름 폭우가 내리던 날 개울가에서 저랑 오빠가 놀고 있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니 위험하다고 뒤에서 소리치시더니 결국 엄마가 오셔서 오빠 손만 잡고 가셨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나하나 다 나열하려면 제 입만 아프죠. 항상 오빠가 먼저고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던 터라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도 친정오빠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커서 그런지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올케 언니와도 아주 편하게 친언니같이 지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신우가 하나 있어서 며느리 입장이 어떤지 알기에 게다가 저희 오빠는 장남이잖아요. 제 남편은 그래도 차남이라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내색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도 시자 노릇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서로 관심 끄고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애들 낳고 정신없어서 그냥 제 앞가림이나 하며 지냈었죠. 제가 워낙에 조용히 살아 그런진 모르겠지만 올케 언니가 제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저런 딸이 되어야 하는데 저를 보면서 반송한다며 정말 칭찬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올케 언니가 딱 그랬어요. 옆에서 듣다 보면 기분 좋고 저런 사람이 올케 언니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엄마 위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가 더 열심히 나서서 했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뒤에 있고 싶진 않았어요. 더구나 엄마가 혼자 지내셨기에 그래도 딸인 제가 나서서 엄마를 챙기는 게 엄마도 편하고 제 속도 편하고 어디 가서 효녀라고 대접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도 올케 언니가 제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도 제 이야기만 한다면서 친정오빠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제가 차 끌고 다니면서 다 했었고 나중에 입원하셨을 때는 다니던 직장까지 휴직하면서 전담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친정오빠는 올케 언니랑 함께 가게 운영하느라 바빴기에 굳이 여유가 되는 사람을 꼽자면 집안에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도 저희 올케 언니는 나도 우리 아가씨 같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우리 어머님 볼 때마다 그게 제일 부럽네 정말. 아가씨는 어쩜 그렇게 속이 깊고 착한지 어머님하고 함께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어머님도 아가씨와 함께 있을 때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옆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니 기분이 좋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언제부턴가는 의무감 비슷한 기분도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친정엄마 건강 문제니 제가 바짝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서 열심히 모셨죠. 다른 병들도 다 힘들고 마찬가지겠지만 친정엄마는 위암이셔서 그런지 음식을 편히 못 드시는 게 제일 고생이었어요. 병원 생활 몇 달 만에 말 그대로 반쪽이 되어버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셨는데 갑자기 살이 다 빠져버리니 주름도 늘어나신 것 같고 남들이 보면 정말 심각하게 아파 보이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매일 엄마 상태를 들어왔기에 그 정도로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친정오빠가 걱정이 참 많았죠.
올케 언니도 올 때마다 훌쩍거리다가 갔고요. 그러다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엄마랑 병원에 있었거든요. 올케 언니가 오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얼굴 보고 가려고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5시까지 오겠다고 해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그때가 애들 때문에 밤마다 잠을 거의 못 잘 시기라 너무 피곤해서 1층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오는데 휴게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병원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있다고 해도 주변 다른 환자들 생각해서 참는 게 일반적이죠. 병원에 다닌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웃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일이길래 저리 좋아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휴게실 쪽으로 가봤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올케 언니였습니다. 전화통화 중이더라고요. 순간 고민했죠. 그냥 모른 척하고 병실로 들어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 혼자 갈등하다가 올케 언니가 위암 이야기를 하길래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휴게실 입구 쪽에 서서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맞았어요. 위암 수술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근데 계속 부동산 어쩌고 하면서 가격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친정집이 분당에 있거든요. 중간에 뜬금없이 분당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5억에 내놔라 13억에 내놔라 하며 돈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아니 그렇다니깐 오르기는 언제 올라 지금 정리해버리는 게 속 편하지 거기 누가 산다고 그걸 붙잡고 있어 수술까지 받으셨으니 앞으로 혼자 지내시는 건 아예 불가능하실 거 아니야 지금 연세가 얼만데 라며 심각하게 이야기했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또 배꼽을 잡고 웃고 엄마 위암 이야기로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속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입장이 되면 저렇게 웃을 수 있으려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올케 언니가 전화통화가 끝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길래 저도 서둘러 거기서 나오려고 했죠. 근데 전화통화 마지막 부분에 그러는 겁니다. 알았어 여보. 일단 밥은 먹고 들어오고 아가씨 기다리겠다. 이따가 집에서 이야기해. 하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전까진 올케 언니가 자기 친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통화하던 사람이 우리 친정오빠라는 걸 알게 되자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통화 내용만 보면 못 고친다,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자식이 듣기에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올케 언니니깐 나도 며느리가 어떤 감정인지 잘 아니깐 그냥 가만히 있었지. 만약 내 여동생이 그딴 통화를 하며 시시덕거렸으면 절대 가만히 안 뒀죠. 일단 모른 척하고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고 얼마 뒤 올케 언니가 들어오면서 제 손을 붙잡고 예전처럼 저보고 효녀라며 칭찬을 쏟아내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은 같았지만 그래도 엄마 회복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저도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병원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냐고 했죠. 그러자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니 생각 없다고 일단 건강해질 때까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병원에 있을 거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친정오빠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앞으로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엄마가 내겠다고 하셨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엄마가 무슨 돈이 있으셔서 그걸 다 내셨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분당에 있는 친정집 이야기를 친정오빠가 하는 겁니다. 제가 친정집 이야기를 바로 전날 엄마에게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수상하긴 수상했죠. 갑자기 전화 와서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사실 그동안 친정집에 가야 할 일이 거의 없긴 했거든요. 이번 초기에는 엄마 옷이나 물건 가지러 다녀오긴 했지만 대략 1년 전부터는 갈 일이 없었죠. 엄마 옆에 있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친정집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니 문이 열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눌러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문도 못 열어보고 밖으로 나와 그 근처 부동산을 돌아봤더니 저희 친정집이 이미 팔렸다고 하는 겁니다. 보름 뒤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곧장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친정집이 왜 사라졌냐고, 이거 엄마 허락은 받고 진행한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정오빠가 더 기막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꺼낸 적도 없어. 엄마가 먼저 하셨다니까. 돈 필요하지 않냐고 하셔서. 우리 가게 사정 알잖아. 문만 열어놨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 엄마가 그게 신경 쓰이셨나 봐. 집 팔아서 가게부터 옮기라고 목 좋은 곳을 얻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진행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일전에 왜 그렇게 올케 언니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알 것 같았네요. 가게 문제로 그렇게나 고민이 많던데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중간에서 나는 왜 건너뛰고 엄마랑 오빠랑 단둘이 의논해서 집을 팔아버렸는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생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내가 엄마 옆에서 해드린 게 얼만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숨겼다는 사실이 이게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결국 병원에 다 모였어요. 친정오빠도 오고 저도 갔고요. 그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안에 장남이 바로 서야 동생인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그동안 병원에서 아들 가게 걱정하느라 병이 더 낫지 않는 것 같아서 아들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본인 치료를 위해서도 집을 팔아야겠다 싶어 정리하신 거라며 그런 이야기를 엄청 당당하게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그렇게는 해드렸는데 그때 엄마는 장남 걱정만 하고 있었냐고. 내가 여길 매일 오느라 우리 애들, 우리 남편은 지금 어찌 지내는지 알긴 아냐고 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엄마는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 이젠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이젠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 나머지는 사이좋은 모자 둘이서 알아서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만 빠지겠다고 했죠. 그 소리에 올케 언니가 순식간에 제 손을 붙잡더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 아가씨 화풀 나며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길래 간신히 빼내면서 제가 서류 한 장을 올케 언니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 엄마 건강이 너무 좋아지셔서 퇴원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확인서까지 써주셨으니 건강해진 우리 엄마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친정집도 없어졌으니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착한 올케 언니라면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앞으로 올케 언니 칭찬도 이곳저곳에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신 것까지 봤으니까 저는 정말 제 역할, 딸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 통해서 아는 변호사 친구 있다고 하길래 바로 소송 준비 들어갔고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받은 제 몫은 받아야죠. 친정엄마는 태어나시자마자 친정오빠네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부터 올케 언니에게 하루에 많으면 전화가 30통도 넘게 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오빠까지 직접 찾아와서는 저보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당연히 거절했고요. 저보고 왜 그렇게 모질게 변했냐며 화를 내던데 제가 당당하게 말해줬죠. 나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라고. 동생이 병간호하느라 그렇게나 고생하는데 내 뒤에서 나 모르게 돈 챙길 생각만 했냐고.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냐며 저도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예전에야 제가 어리고 경험이 적고 그래서 가족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지. 앞으로는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 당장 나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친정집 팔아서
친정오빠 사업에 다 녹아 없어지기 전에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 날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저 스스로라도 챙겨야 했네요. 소장까지 작성해서 보내놓자 지난주에 오빠 이름으로 제 통장에 3억 원이 들어왔고요. 그중 1억만 장난 빌려주라고 친정엄마가 연락하셨지만 싫다고 딱 잘랐습니다. 앞으로는 친정 식구들 말고 제 가족들만 챙기려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공평하게 이뻐하고 챙겨줄 겁니다. 딸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